네, 시장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전이지만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 저평가된 종목들을 찾아보는 시간, 잠금 해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중장기적인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그 분야에 특화되신 분이죠.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코스피가 4,700포인트 선에 안착했고요. 지금 4,710포인트 선 터치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빠르게 또 기회를 찾아봐야겠죠.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헤드라인은 인도네시아 바이오 연료와 관련되어 있는 소식입니다. 이 바이오 연료 시장이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안 그래도 최근 시장에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키워드가 뭐 에너지라든지 화학 이쪽이다 보니 더욱더 시선이 갑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이 바이오 연료 시장은 솔직히 말씀을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아직은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을 받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앞으로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일단 인도네시아라는 국가에 현대차도 관심을 보이고 실질적인 사업을 한다라는 것부터가 이쪽에서도 약간 기회를 노리는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HMID가 이제 현대차 인도네시아 법인인데 여기에서 차세대 바이오 연료 정책과 기술 혁신에 관심을 표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기술이 현대차의 인류를 향한 진보 비전 그리고 인도네시아의 친환경 전환 노력에 부합한다.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현대차는 향후 현지 바이오 연료가 상용화되었을 때 인도네시아 생산 차량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뒤에서 관련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인도네시아가 지금 이쪽 정책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거에 발 맞춰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과연 어떤 기회일까? 이제 열리는 시장 속에서 빠르게 선점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찾아와 주셨는데 종목명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부터 정직하죠. 케미칼 달려있는 화학주 JC케미칼입니다. 두 가지 투자 포인트는 팜나무, 현대차 두 가지 나와 있고요. 팜나무 하면 그 야자수 나무일 텐데 네. 그걸 통해서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건가요? 네, 팜나무가 이제 야자수로 우리가 굉장히 친숙해져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따른 수혜를 인도네시아에서 볼 가능성이 높다. 이게 이제 결국 요약한 투자 포인트인데, 이게 여기 이 회사는 이제 바이오 디젤, 바이오 중유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전문 기업입니다. 2011년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뭐 지난주에 양자 얘기하고 오늘은 또 이런 바이오 화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이제 어려우실 피로도가 좀 있으실 수 있는데 최대한 좀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디젤은 식물성 오일이나 폐식용유 등을 화학 처리해서 경유와 비슷한 연료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도 뭐 B50이다라고 하면은 경유와 그거를 이제 같이 섞는다라는 개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쪽이 있고, 그리고 바이오 중유 같은 경우에는 화력 발전소에서 벙커 CU 대신 사용하는 친환경 연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한국전력 자회사인 남부발전과 중부발전에 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글로벌 시장이 지금은 뭐 주식시장에서는 다른 쪽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지만 글로벌 탄소 중립에 대한 기조 그리고 정부 친환경 에너지 의무화 정책으로 이 시장이 확장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의심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직 부각이 되지 않았을 뿐 그런 부분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전일 시가총액이 700억 원대였지만 실적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나왔던 기업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난해는 좀 쉬어가고 올해는 이러한 부분이 또 빛을 발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려져 있지도 않은 사실 중에 하나가 지난 11월부터 증권사 거래 시스템을 통해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소를 적게 쓰는 데에는 그거를 판매할 수 있는 걸 주면서 수익화를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제도적으로 열어준 거고 이렇게 구조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좌측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혼합 의무 제도라고 해서 이거를 점점 더 많이 써야 됩니다. 차세대 바이오 디젤을 도입하고 의무 혼합 비율을 상향을 한다라는 거는 동사처럼 이런 친환경 쪽인 기업의 수혜가 된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도 지금 점진적으로 상향이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팜나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 바이오 연료 사업에서는 팜 농장으로부터 이렇게 주 원료를 생산하는
업스트림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제조하는 다운스트림이라는 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동사 제일 왼쪽에 있는 저 야자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동사는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2012년 10월 인도네시아 팜 농장 기업을 인수를 했고 그리고 2013년에도 또 다른 걸 이제 농장을 인수를 했었는데 이 팜나무 트리는 팜 플랜테이션 사업 같은 경우가 이게 되게 시간에 녹여야 되는 게 약간 뭐 와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뭐 된장 뭐 이런 거랑 비슷한 게 시간이 지나야 그거를 수확했을 때 그 가치가 나오거든요. 저 팜나무 같은 경우에는 3년 차부터 열매가 생산이 되고요. 그리고 8에서 15년이 가장 우수한 생산량을 보이는 시기인데 그게 이제 2020년부터 지금 피크 생산기에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따른 수혜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국제 파묘 가격은 아마 수요가 이렇게 정부 정책이 많아지자 이렇게 확대가 되면은 결국 파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겠죠. 그런 수요가 는다라는 얘기는 결국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인 거고 근데 그 인도네시아의 팜 농장을 이렇게 갖고 있는 동사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다가 되게 간단한 논리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원래 2020년도 이 해당 사업부의 영업이익은 14억 원이었는데 지난해 3분기까지만 63억 원을 기록하면서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아직은 시장이 개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반면 그래도 영업이익 단에서는 JC케미칼이 지난해 흑자를 3분기까지 계속해서 보였거든요. 근데 이러한 시기가 지나고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가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은 분명히 JC케미칼의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든 인생은 타이밍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기회를 잡으려면 또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최근에 정책 모멘텀이 풍부하다는 점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포인트도 짚어보겠습니다. 현대차와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 현대차라는 이름이 스치기만 하면 또 관련주로 엮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대차와의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네, 뭐 현대차의 주가 같은 경우에는 뭐 밸류에이션 저평가에 로봇이 붙으면서 갔다 보니까 사실 본질적으로 이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뭔가 사업적인 영역은 지금은 없지만 이 회사가 앞서서 헤드라인으로 소개를 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연료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중점적으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지난해 12월에 언론사를 통해서 여러 보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현대차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수소 생산 프로젝트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자회사인 현대오일뱅크도 원료 확보를 위한 장기 공급 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는 아까 제가 B50 정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팜유를 혼합한 바이오 디젤을 모든 경유 차량이나 이제 이런 쪽으로 사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겁니다. 기계와 마찬가지로 그쪽에도 적용을 하는 건데 지난해 40%까지 올라왔는데 이걸 또 50%까지 올린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를 늘린다는 거는 이 팜유를 더 써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그럼 팜유를 많이 사야 되니까 사는 사람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간다 이 논리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B40 체제에서 지금 팜유 수요량이 연간 1,400만 톤인데 이 B50이 되면은 1,800만 톤으로 약 30% 정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거에 따른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되고 있고 지금 약 13,000헥타르의 팜 농장을 지금 동사가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팜유가 이렇게 시세가 상승했었을 때 동사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었는데 이 회사는 2021년과 2022년 3년까지도 영업이익이 모두 100억 원에서 400억 원까지 나왔던 회사입니다.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81억이니까 시가총액으로 대비해서 봤을 때에는 물론 당기순이익으로 비교를 해야겠지만 시가총액이 1,000억 언더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 않나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저 현대차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2022년 자카르타의 인도네시아 최초의 완성차 공장 가동을 시작을 했다고 하고요. 1년 만에 현지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달성을 했는데 아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현대오일뱅크도 친환경 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도네시아의 팜유 산업 부산물을 바이오 디젤 원료로 확보하고자 해당 국가의 기업들과 지금 협업을 맺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이런 급진적인 혼합 비율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이런 인도네시아에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뛰어들고 있는 이런 시장 속에
관련한 파미와 관련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 JC케미칼이 앞으로도 시장에서는 충분한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연결고리를 정말 세세하게 잘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인도에 완성차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또 인도네시아 현지 전기차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이 사업 차원에서 살펴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투자 포인트 짚어봤고요. 가격 밴드 설정을 해볼 텐데 말씀하시는 동안에 또 주가가 탄력을 받았어요. 네. 5%대까지 지금 상승 탄력 받아 나가고 있는데 언제 잡아서 언제 팔까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에는 이 3,300원에서 3,400원, 여기 조금 초과하는 금액에서는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아직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종목들의 특징을 하나 보면은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발생했을 때는 예를 들면 주가가 우하향했었던 기업이다라고 하면은 매도 물량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소화해 나가야 결국은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꾸준한 우상향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공격적으로 더 많이 올랐을 때 잡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위치가 괜찮은 지금 부근대에서 매수를 하되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잘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거래 대금이 많이 없었습니다. 아직 이런 부분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한 4,000원, 리스크주의 구간은 한 3,000원 정도를 대응을 하시되 이런 친환경과 관련된 뭐 정부 정책, 글로벌에서 나오는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이 기업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은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또 다른 이런 증권시장에서 얘기가 더 목소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때는 충분한 관심을 더욱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스몰캡 분야에서 위치가 굉장히 괜찮은 종목들을 잘 선별해 주십니다. 오늘 봐주신 종목 JC케미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4,000원, 리스크 주의 구간은 3,000원으로 잡고 대응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코스피가 4,700포인트 선 돌파를 해냈잖아요. 그래서 깜짝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만큼 정말 다양한 섹터와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보니 그만큼 순환매도 빨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 어느 쪽을 공략해야 하나, 이제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하나 궁금해질 것 같은데 팁 하나만 주실 수 있을까요? 그저께 MTN 개장방송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시가총액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10개를 놓고 보면은 조정받아 있는 종목은 지금 딱 2개 있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두산 에너빌리티. 그러니까 지금은 방송을 하는 중에도 10분마다 섹터별로 발빠르게 주가가 변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면은 방법은 2개죠. 그거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매매를 하느냐 아니면 낚싯대 예를 들면 10개를 꽂아 놓고 어떤 것들이 잡히는지를 기다리냐. 그러니까 추격 매수를 할 거냐, 조정할 때 매수를 하냐, 크게 봤을 때 2가지 경우가 있는데 지금의 시점에서 추격 매수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 비중을 너무 많이 들어가지는 말고 왜냐하면 또 안 들어가기에는 소외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3대7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은 사고 근데 빠졌을 때 남은 칠로 더 매수를 하는 조정식 매수 전략으로 대응을 하는 게 이미 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탄력적인 부분이 좀 제한될 수는 있다라는 가정하에 조금은 지금 시점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편안한 매매 위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몰캡에 이어서 매크로까지 잘 봐주시는 분입니다. 이충원 밸류파인더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